우리 치아는 가장 바깥쪽에 범랑질이라고 불리우는 도자기처럼 아주 단단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신체 내에서 가장 단단하지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탄성이 부족합니다.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명입니다. 충치도 없고 겉보기엔 멀쩡한데 음식을 씹을 때마다 악 소리 나게 찌릿하게 아팠던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요? 무던하게 넘기시는 분들도 분명 있지만 불편해서 치과에 방문하면 흔하게 듣게 되시는 설명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에 금이 갔다는 설명이고, 이는 치아 균열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유리잔처럼 금이 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 구조의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그 원인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치아의 구조 그 자체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치아는 가장 바깥쪽에 범랑질이라고 불리우는 도자기처럼 아주 단단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신체 내에서 가장 단단하지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탄성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치아 내부 안쪽에는 상아질이라 불리는 조금 더 말랑하고 탄력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삶은 계란 껍질 안에 계란 흰자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층이 쫙 붙어 있어서 충격을 잘 견디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이 결합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탄성이 있는 상아질과 가장 거리가 먼 쪽인 치아의 뾰족한 부분인 교두에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지면 범랑질에 미세한 실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를 피로파절이라고 부릅니다. 피로파절의 의미는 작은 힘이 수만 번 반복되어서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치아를 사용하다 보면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충치 치료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충치를 제거하고 충치 대신에 채워넣는 충전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치아 가운데를 크게 파내고 재료를 채워넣는 것은 튼튼한 통나무 가운데에다가 쐐기를 박아 넣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강한 수직 압력이 수돗물을 타고 내려가서 치아 벽을 양옆으로 쩍 벌리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남아있는 치아가 버티지 못해서 치아의 벽이 쫙 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특히 치아의 치관부 변원 융기라 불리는 마지날 리치라는 치아 구조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고 아말감이나 인레이 같은 치료로 큰 수복물이 들어갈 경우 치아의 강도는 대략 60% 이상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복물이 크기가 치아 폭경의 3분의 1을 넘어가게 되면 치아의 파절 저항성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충치 치료 시에는 수복물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충치 세균이 감염된 곳은 확실히 제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치아는 나이가 들면서 단순히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최신 생체 재료학 연구에 따르면 노화된 치아는 상아질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미세 구조가 치밀해지는 경화 현상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젊을 때 치아는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탄력이 있는 싱싱한 나뭇가지와 같고, 나이가 든 치아는 박상 마른 고목나무 가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힘을 줘도 싱싱한 가지는 휘어지면서 버텨내지만 마른 가지는 툭 하고 부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파괴 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뜨거운 국물과 차가운 음식을 번갈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치아의 물리적인 고문이 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 시에 치아에 강한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갔던 얇은 유리잔이 갑자기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넣으면 쩍 하고 금이 가는 경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치아 자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때운 수복 재료와도 각각의 열 팽창 개수가 다른데
이는 온도가 변할 때 부피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강도가 서로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 미세한 틈바구니 속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치아 표면에 미세한 열팽창 균열을 만들어 올리게 되고, 이는 결국 치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씹을 때 찌릿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있는 경우인데, 이는 치아가 벌어지면서 내부의 신경이 노출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한 번 정도 일어난 일회성 통증이라면 무던하게 넘기시는 게 좋고, 같은 위치에 비슷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는 빨리 치과에 방문해야 됩니다. 보통은 대부분 평소에는 괜찮고, 질긴 고기나 김치를 먹을 때 어느 특정 각도에서만 반복적으로 아픈 경우가 있다면 이런 상황은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씹었다가 치아를 뗄 때 입을 다문 후에 다시 벌리는 상황에서 통증이 더 심한 경우입니다. 이것을 이완 통증이라고 하는데, 벌어졌던 균열이 순식간에 닫히면서 신경에 강한 압력을 주기 때문에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이런 상황은 치아에 금이 갔음을 확인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찬물에 유독 특정 치아만 시리고 아픈 경우인데, 이는 서비컬 어브레전이라 불리는 치경부 마모증과 같은 상황이고, 이 역시 치아가 패이게 되는 금이 간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가 패인 균열 사이로 온도 자극이 직접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치아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사고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적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었을 때 터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몸에서 뼈는 부러지면 다시 붙지만 치아는 한 번 금이 가면 절대 스스로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씹을 때마다 그 틈으로 세균과 압력이 파고들어서 결국 신경을 죽이게 되고 뿌리까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치아에 금이 가는 상황은 어느 정도는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한계를 넘지 않게, 임계점을 넘지 않게 최대한 조심히 사용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반복된다면 빠르게 치과에 내원하셔서 크라운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번에는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금을 가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